자, 2월 4일 토요일이고요. 자바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전에 수업 1 할 때 기본 문법까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이후 과정인 배열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수업 순서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다른 수업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배열을 먼저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래스라는 거를 먼저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 수업 자체가 수업 커리큘럼 순서가요. 일반적인 책이나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제나 뭐 그런 거를 다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업 순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싶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다 모아놓고 나면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제 순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책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뒤에서 설명이 되는 개념을 앞에서 먼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게 이해가 안 돼 갖고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순서를 좀 만든 거고요.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상황부터 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성적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요, 학생별로 총점, 그리고 평균을 내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는 이거 그냥 다 직접 더해서 3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평균까지 내려면.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을 하나 할게요. 이 각각 학생들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변수로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3명씩 3과목이니까 변수가 9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학생 수가 30명이고요. 과목이 20개라고 하면은 변수가 몇 개 필요할까요? 600개가 필요해져요. 이제 코드가 그때부터 점점 헷갈리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상황 인지되세요? 자, 배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내용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요,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사물함. 직접 쓰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종종 나옵니다. 사물함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기셔도 좋아요.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칸을 쪼개서 변수들을 이렇게 딱딱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캐비넷은 과목 하나를 의미해도 되고 한 명에 대한 점수를 의미해도 되고 만드는 거는 개발자 맘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볼게요. 자, 배열을 보통 영어로 array라고 합니다. 보통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array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타입 뒤에 배열임을 의미하는 대괄호를 명시합니다. 사실 이 대괄호가 이런 식으로 돼요. int a에 대괄호가 뒤에 와도 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 이건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해요. 자, 선언이 있으면 그 뒤에 할당이 오죠. 할당은요, 우리가 보통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할당한다라고 하면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열의 할당은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캐비넷 같은 거라 그랬죠. 몇 칸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칸을 쪼개는 과정이 배열의 할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new라고 하는 예약어 뒤에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칸수를 대괄호를 써서 지정을 해요. 이게 표기 방식이니까 이런 표기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두 줄을 한 줄로 묶어버리면 아래처럼 나와요. int a는 new int 3. 이렇게 하면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3칸짜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값이 0으로 기본적으로 세팅되기는 해요. 자, 3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면 0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각각의 칸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배열의 인덱스라고 합니다.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를 프로그래밍에서는 다 인덱스라고 불러요. 자, 일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 여러분들 그 포문이나 와일문 같은 반복문 배울 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하면 대부분 일씩 증가하죠. 그때 변수 보면은 다 i로 들어가요. 거의 모든 책이 약속이 난 것처럼 i로 들어가요. 개발자의 90% 이상은 이거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i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데 이게 인덱스의 i예요. 일련 번호를 인덱스, 그래서 줄여서 보통 i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칸을 나눈다 그랬죠? 각각의 칸의 값을 저장할 때는 배열 변수 이름 뒤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고 대입해야 돼요. 각각의 칸의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int의 a는 new int 3이라고 하면은 3칸짜리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3칸인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인덱스는 0, 1,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번째 칸은 10, 1번째 칸은 20, 2번째 칸은 30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한 줄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배열을 1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저장된 배열의 값을 사용할 때는요,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몇 번째 칸의 값에 접근한다 라고 인덱스 번호를 명시하는 거 말고는 일반 변수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k라는 변수에 복사한다. 뭐 int a는 5라고 해놓고 int k는 a, 이거랑 뭐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출력하기. 1번째 칸의 값을 출력해라. 아까 10, 20, 30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 2번째 항목이죠. 1번째 항목을 출력해라. 자, 0번째 항목과 1번째 항목을 곱하래요. 얘는 두 개를 곱하래요. 그럼 30이죠. 200이죠. 이 200을 두 번째 칸에다 도로 넣으래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200으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지워지고요. int a는 10인데 a에다가 5라는 값을 다시 넣으면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 10이 지워지고 5가 저장되는 거죠. 같은 이치예요. 다르게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제시했었던 것과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해보면은 자, 세명치에 대한 국어 점수 하나, 둘, 셋 점점점에서 수학 점수 2, 3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면은 여기가 KOR 1, ENG 1, 매스 1, KOR 2, ENG 2, 매스 2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꼭 변수 이름에다가 1, 2, 3이라고 붙이나 아니면은 KOR이라고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92, 72, 80이라고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하나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게 코딩은 뭔가 개수를 센다 그러면 항상 0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부터 시작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0부터 시작하는 걸로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한 4, 5년 하시다 보면은 평상시에 숫자 셀 때도 0부터 세요. 제가 그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배열을 선언할 때는 int 하고서 대괄호 넣고 변수 이름 적는다 그랬죠. 할 때는 칸을 정한다 그랬죠. 몇 칸인지.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기. 일반적인 변수보다 이 칸을 나눈다라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자, int a는 new int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칸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괄호를 열고요. 값을 쪼르르 콤마로 나열해요. 왜 칸수를 정하지 않냐면은 이거 쪼개면 몇 칸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정의할 때 new int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배열은 전부 원소가 몇 개? 4개죠. 인덱스는 0부터 몇 가지? 3까지죠.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하는 이 원소의 수를요, 배열의 크기 혹은 길이 혹은 사이즈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봐서 대충 비슷한 뜻인 것 같다라고 하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어차피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용어가 좀 많이 파생이 돼요. 자, 배열의 크기 혹은 길이라고 하는데요. 배열 이름이 A였죠. 여기서도 지금 A라고 만드는데 이 A.length 배열 이름 .length 라고 하면 몇 개인지를 의미해요. 이걸 알아서 조회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5칸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5라는 값을 뽑아 오는 겁니다. 여기서 5가 출력된다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길이가 4일 때 인덱스가 0부터 3까지면은 길이가 오면 인덱스는 0부터 몇 가지겠어요? 4까지 존재하죠.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크기 빼기 1까지 혹은 길이 빼기 1까지만 일씩 증가하면서 존재해요. 0부터 크기 빼기 1까지. 5는 종속되지 않는 거죠. 5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일씩 증가하면서 존재해요. 자, 그럼 이거 포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포 int i는 몇부터? 0부터. 자, i는 자, 조건 2개로 나눌게요. 일단은 작다라고 할 때. 작다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라고 설정해야겠죠? 작거나 같다로 할 때는 그쵸, 4. 또 i 플러스 플러스. 배열의 조건이 반복문 돌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열을 만나면은 여기서 배열 자체는 개념이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변수보다는 조금 개념이 복잡해지긴 하지만 좀 천천히 보면은 못 따라갈 개념은 아닌데, 얘하고 같이 짬뽕을 시켜놓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형태의 문제 유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클래스를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문제 유형들에 좀 익숙해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를 크게 나누면 클래스를 나누기 전까지 우리가 자바 1하고 자바 2죠.
기본 문법 1학년 1학기. 그다음 배열 2학기. 클래스부터는 2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넘어갈 때 시험 응용 문제를 안 보고 가면 시험 안 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응용 문제들을 섭렵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험을 통과한 분들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표가 문제 엄청 빡세게 굴리는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뭘 생각하건 그거보다 어려울 겁니다. 높아심에 미리 얘기하면요, 그 제시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푸실 거라고 1도 기대 안 하고 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TV에 보다가 가끔 이제 처음 듣는 노래가 나오면 그거 한 번에 듣고 따라 부를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멜로디 자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그 순간 판단이 되잖아요. 자, 처음 듣는 노래가 멜로디가 귀에 쏙 꽂혔어. 그러면 그걸 내가 따라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가사지 보고 수십 번 다시 듣고 그러죠. 노래 외울 때는 그렇게 하면서 코딩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한 번에 보고서 이해 안 되면은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한 번에 이해 못 해요.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가끔 양심에 찔리는 게, 나 자체는 이 자바라는 거를 거의 5년을 공부했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한 번에 듣고 기억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끔 양심이 좀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국비전 강의하다가 이제 그쪽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 국비전 학원들이 사실 평일 좀 안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서 한번 쭉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 공강 가는 것 중에 하나, 다른 것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공강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 무한 하락이라는 키워드를 봤어요. 이게 한 번에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소질이 없는 건가 하면서 자존감들이 전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당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종강할 때쯤에 여기 있는 내용 다 이해한다? 아유, 제가 봐서는 한 60% 이해하면 잘한 거예요. 대신에 종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좀 가져야지. 그러라고 유튜브 열어드린 거니까요. 자, 잠깐 딴 데로 샜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은 반복문을 통해서 활용하기가 가장 쉽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 조금 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은 제가 쭉 리뷰를 하고 이따 시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타가 또 보이네요. 자, 여기 파일 이름이 array test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array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바에서 이 public clas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이름은 반드시 파일 이름과 일치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죠. 이게 안 맞으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베끼시면 에러 나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겠어요? 얘를 고치건 파일 이름을 고치건 어느 쪽으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겠죠. 그 정도는 한번 짚어드리면 실습하실 때 보정 가능하시죠? new int 4, A라고 하는 배열인데 4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4칸이 생기겠죠? 머릿속으로 이런 거 떠올리셔야죠. 얘가 이름이 A예요. 자, 그럼 0부터 A.length 4칸이죠? 이게 총 4칸이라고요. 이 4칸이라는 게 length예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0, 1, 2, 3이죠.
자, 그럼 랭스 반복을 돌리려면은 범위에 랭스가 포함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네 칸 전까지만 반복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작다. 자, 작다랑 작거나 같다. 아까 둘 다 가능했죠. 둘 다 쓰셔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꼭 여기서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 콕 집어줬으면 좋겠어. 예, 굳이 짚어드리면 얘예요. 버리셔도 돼요. 자,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다. 작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막 이러죠. 자, 작다라는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몇 번 생각했어요? 작다. 한 번 생각했죠. 작거나 같다. 이건 몇 번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컴퓨터가 두 번 일을 해요. 한 번 일할래요? 두 번 일할래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 것만 한 번 시키는 게 낫지 똑같은 일 두 번 시킬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그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효율성이라는 게 이게 컴퓨터라는 게 생각은 못하지만 우리가 시킨 대로 일하는 거지만 얘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은 일 두 번 시키면 욕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쓰면 컴퓨터는 욕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집에 전기세를 까먹을 거예요. 같은 값이면 더 적게 일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 돌릴 때 그냥 무조건 이거 쓰세요. 시험 문제에서 작거나 같다를 쓰세요라고 콕 집어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쓰여진 조건도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게 맞아요. 실제 실무에서. 자, 반복문 만나면 항상 반복의 범위부터 측정하라 그랬죠. 자, 0부터 4보다 작다니까 3까지. 그 다음에 1씩 증가한다. 네, 이렇게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려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 i가 0, 1, 2, 3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고 a의 i번째 0, 1, 2, 3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0번째 칸에 0 곱하기 10을 넣으래요. 그럼 빵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a의 i번째를 한번 출력했어요. 여기다 저장하고 그대로 한번 출력한 거네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0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 증가해서 i가 1이 되면 1 곱하기 10, 10이죠. 그걸 a의 1번째 칸에 넣어요. 10이 되네요. 그리고 또 출력하래. 다음 줄에서 1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가 되면 2 곱하기 10, 20이죠. 그걸 a의 2번째 칸에 넣어요. 여기가 20이 되네요. 20. 자,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i 곱하기 10은 30. 그걸 a의 세 번째 칸에 넣으니까 30. 30.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요거 실습하실 때요. 여기를 a.length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5라고 값을 넣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에러 날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켜봅시다. 자, 이름이 array test.java인데
새 파일 array test.java. 교환에는 제가 이렇게 파일 이름만 넣는데 우리 전에 공부하던 스타일대로 그 파일이 순서대로 정렬되기 원하시면은 거기에 ex01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내가 정렬시킬 수 있는 거리를 붙이시면 돼요. 요 정도는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는 언급을 안 할게요. 자, public class ex01 array test.java. 아이고, 그냥 array test. public static void main 스트링의 ai. 자, 아직 여기 요 라인의 전체적인 의미, 이 라인의 전체적인 의미는 아직 진도상 안 나갔어요. 우리 진도상으로는. 뭐 클래스를 배우신 분들은 요 키워드들이 뭔지 아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 수업 진도상으로 아직 속개가 안 된 거니까 여기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A는 uint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for int i는 0부터 i는 a.length i++. 자, 오타 하나 있네요. 고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a의 i번째는 i 곱하기 10 이라고 한 다음에 system.out.println a의 i번째 라고 하고 출력을 시키면 네, 이렇게 결과 쪼르륵 나오죠. 통상적으로 이제 배열을 가지고 반복을 돌릴 때 여기에 직관적으로 보려면 그냥 4라고 넣으면 돼요. 그럼 반복 돌리면은 결과 똑같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8로 늘렸어요. 여기를 한번 8로 수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아까는 4칸짜리를 만들어서 딱 맞게 반복을 돌렸는데 이 칸수를 8칸으로 늘리면은 그럼 여기도 또 고쳐야 되죠. 한 번 고치고 2번 고치죠. 근데 여기를 a.length라고 해놓으면 내가 배열의 몇 칸인지를 결정만 해주면 반복문은 지가 알아서 거기까지 딱 맞게 돌잖아요. 2번 고칠 필요 없죠. 자,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문법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슬슬 그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로 하여금 삽질을 덜 시키는 거. 두 번째는 개발자가 삽질을 덜 해야 돼요. 한 번 고칠래요? 2번 고칠래요? 한 번 고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 군데만 수정하면 다른 데가 같이 알아서 따라올 수 있게끔 이런 명령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나 랭스라는 거 외우기 싫어요. 여기 파일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래도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잠재적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 이거 칸 다시 4칸으로 줄일게요. 아까 제가 하라고 했던 게 여기 5라고 고치라고 했던 그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배열은 4칸밖에 없어요. 0, 1, 2, 3이에요. 근데 반복문은 배열에 4, 5, 6, 7까지 접근하려고 들죠. 네 번째 칸이 있나요? 없죠. 배열의 인덱스에 대해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자바가 나 안 해 하고 그 파업을 합니다. 에러 나요. 자, 인덱스 번호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는 잘했는데
인덱스가 4인 경우에 아웃 오브 바운스 포 랭스 4 길이가 4칸짜리인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 번호가 4에서부터는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거죠. 이 에러의 이름은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이에요. 에러 메시지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바는 모든 상황에 이름이 다 있어요. 나중에는 이 에러조차도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야 돼요. 에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예외 처리라고 하는데, 특히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자바는 에러를 내가 기억하는 게 꽤나 중요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더 많이. 왜냐면 자바는 에러조차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금 얘기한 게 크게 그렇게 와닿진 않을 텐데,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한테는 좀 많이 이른 진도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에러 이름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활용해서 뭔가 제가 직접 에러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러 메시지가 이따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드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에러라고 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정의했다라고만 기억하세요. 아, 임포트 할 필요가 없구나. 자, 이 코드의 의미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 그러니까 배열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만든 에러 상황으로 상황을 전환시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러면 메시지가 바뀌죠. 삭제 금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클립스 같은 거를 만약에 쓰고 계신다면 뭔가 코딩 잘못하면 시뻘건색으로 에러 메시지 무시무시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만약에 웹사이트나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면은 사용자한테 메시지 박스로 나가요. 로그인을 실패했습니다.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로 나가게끔 여러분들이 에러 상황을 핸들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이게 기본 에러 메시지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도 특히 중요해요. 일단 뭐 그거를 벌써부터 할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만 먼저 정리를 하는 건데,
자, 이건 지울게요. 지금은 좀 이름 코드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게 에러 이름이니까 에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요 에러 메시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구글 번역 한번 돌려보시고. 길이 4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 4. 배열 길이가 4칸이었으니까 인덱스는 0, 1, 2, 3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벗어난 인덱스 4라는 값이 쓰였대요. 자, 요 코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요 실행 결과 한번 캡처 뜨고, 에러난 소스 코드 한번 캡처 뜨고 해서 오답 노트 만들어서 내가 봤더니 여기가 에러였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에러를 고쳤다. 라는 식으로 본인만의 오답 노트를 꼭 만드시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해집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식인처럼 만들어진 웹사이트도 있어요. 물론 국산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기만의 이런 경험치를 누적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코딩도 결국은 감이에요.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 진도가 제일 안 나가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에러가 났을 때 빨강색이다 하고서 내용을 안 봐요. 왜 안 보는지는 저도 알아요. 일단 영어거든요. 저도 영어 못해요. 근데 이거 번역기 몇 번 돌리다 보면은 얘네가 쓰는 어휘가 그렇게 다채롭지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번역기 돌리다 보면 그다음부터 눈에 들어올 거예요, 말이 진짜. 그러면 얼추 이제 적어도 개발자 애들이 끄적거리는 외국 덧글들은 좀 보게 돼요, 진짜로. 한 1년만 해보세요. 지금 막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귀찮은 것 같아도 이런 습관 꼭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오답 노트 만들라는 얘기는 주로 취업반에서 많이 시키는데 검사하지는 않아요. 뭐 학원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한 반에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명은 시작했을 때. 그럼 나중에 가면 차이가 진짜 크게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자, 우리가 포문을 돌릴 때는 총합을 구할 때, 포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포문을 가지고 할 때는 이 i 값에 대한 총합을 구했죠. 근데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같이 낑겨 들어왔으니까 원소의 총합을 구하면 돼요. 자, 일단 총합을 구할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누적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합계를 저장할 변수를 무조건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총합 구하기의 가장 기본 순서예요. 외우세요. 총합을 구할 때 항상 누적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자, 전에 우리가 반복문 돌릴 때는 sum 플러스 equal i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i의 합산이잖아요. 지금 길이가 5죠?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몇 가지? 4까지 1씩 증가죠. 그럼 썸에다가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는 게 일반 반복문의 처리예요. 거기에서 한 번만 꽂아고요. 그냥 0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0번째 더하고, 데이터에 1번째 더하고, 데이터에 2번째, 3번째, 4번째를 더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가 i가 아니라 데이터의 i번째가 되겠죠.
자, 요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자, 예제 두 개입니다. 3주 만에 같이 만난 첫 실습입니다. 자, 요거 개당 10분씩 해보시고 적당히 한 10분 정도 잡을게요. 그래서 한 11시 반쯤에 다시 만나면 될까요? 네,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내일 한 2교시쯤에는 여러분들 주간 수업 진도 다 따라잡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저번처럼 조금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11시 반에 만납시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요. 배열의 이해. 일단은 배열을 가지고 이제 배열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배열 플러스 반복문. 배열 플러스 반복문인데 그 중에 포문으로 했죠. 그럼 선생님 Y문은요? 버리세요. 그냥 깔끔하게 버리세요. 제가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로 프로그램 쪽으로 물론 강사 경력이 이제 개발자 경력을 넘어가긴 했는데 그 프로그램 쪽에 올해 22년 됐어요. 근데 Y문 써본 거는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내가 과연 Y문을 쓴 적이 있나라고 가물가물할 정도로. 포문하고 Y문은 목적과 결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파세요. 기왕이면 포문을 파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빼고 딴 사람들이 다 포문만 써요. 대세에 따라야지. 만약에 Y문이 쉽다고 해서 Y문에 올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끝나고 나면 저도 아직도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마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구글 검색 결과가 죄다 포문으로 짜 있어. 그럼 Y문을 공부하면은 나는 검색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를 바꿔서 생각하는 루틴을 한번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포문에 올인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문과 배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합계. 합계에서 조금 응용되면은 평균도 가능하겠죠. 합계 구하는 거에서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은 총합에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개수는 배열의 길이니까 합계로 얻어진 값을 배열의 랭스로 나눠버리면 돼요. 두 번째는 최대, 최소. 가장 큰 거 혹은 가장 작은 거. 세 번째는 정렬. 이게 아마 골치가 꽤나 아플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요 세 가지 패턴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에서 응용이 돼서 나오게 돼요. 정렬 같은 경우는 순차적, 흔히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도 어렸을 때 배운 거라서 가물가물하죠? 순서 정렬, 역순 정렬.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 가면은 가격 높은 순, 가격 낮은 순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합계 같은 경우는 결제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결제 총합 구할 때 당연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은 배송비 무료 뭐 이런 거 뽑아낼 때 가끔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그냥 연습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녹아져 있으면 알게 모르게 실무에서 많이 쓰여요.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값 구하기. 자, 일단은 문제를 위해서요, 무작위로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건데, 비교를 위해서 먼저 변수 하나를 준비해요. 이 변수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값이 가장 큰 값이 될 거예요. 자, 아래쪽에 반복문 일단 보지 말고요.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얘하고 얘를 비교해요. 5가 더 크죠? 그러면 맥스에다가 그 5를 넣어버려요.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해요. 여전히 5가 더 크죠? 패스. 7하고 5를 비교해요. 7이 더 크죠? 그럼 7을 여기다 넣어버려요. 9하고 7을 비교해요. 9가 더 크죠? 그럼 9를 넣어버려요. 자, 2하고 9를 비교해요. 9가 더 크죠? 패스.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값은 뭐예요? 9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맥스의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이 배열 중에 가장 큰 값이 되는 건데, 자, 지금 과정에서 제가 배열 원소를 하나씩 다 갖다 댔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 i는 0부터 배열의 길이 4죠? 길이 5죠? 그러면 4까지 1씩 증가하면서 얘를 하나씩 건드렸구나. 이걸 배열의 탐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열을 탐색한다라고 하면은 반복문을 통해서 모든 원소를 한 번씩 건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배열의 탐색은 반복문으로 모든 원소를 하나씩 건드린다. 일단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포문 안에서 if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양념을 치느냐예요. 자, 일단 여기 안에 있는 if문은 보지 마시고 이것만 먼저 보세요. i는 0부터 i가 이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 5보다 작을 동안 1씩 증가. 그럼 0부터 4까지 1씩 증가죠? 자, 지금 이 출력문은 단순히 이 배열의 원소하고 이 맥스 값의 상태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맥스는 %d래요. 그럼 이 맥스 값이 이 자리를 세팅하는 거죠. 그럼 처음엔 그냥 0 출력될 거고요. 데이터의 %d, i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에 일단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0은 그 다음에 데이터에 i 번째를 갖다 넣습니다. 5죠. 5. 만약에 맥스 값이 안 변한다라고 하면 지금 i는 0부터 4까지 변하는 거니까 배열의 상태를 출력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0번째는 5부터 데이터의 4번째는 2.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출력하는 출력문이에요.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 얘를 하나씩 다 건드린 거잖아요, 지금. 이 반복문을 데이터의 i라는 거를 우리가 명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하나씩 다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얘하고 얘를 비교했죠. 그래서 얘가 더 크면은 얘를 맥스에다 넣으라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 자, 맥스하고 데이터의 i 번째를 비교하는데 얘가 더 크면 그렇죠? 자, 밑에는 추임새로 한번 출력을 했어요. 맥스의 데이터의 i 번째를 복사하겠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i 번째를 맥스에다 직접 때려 박습니다.
자, 불필요한 출력문을, 지금 이 출력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이게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출력문 배제하고. 일단 처음에 실습할 때 출력하는 거는 빼고 실습을 해보세요. 자, 얘를 빼고. 자, 이렇게 비교가 됐다면, 맥스에 데이터에 i번째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만 일단 코딩을 해놓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결과 확인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적어보면서 따라가 보자고요. 손코딩이라는 거 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손코딩이에요. 자, i는 0부터 4까지 다시 1씩 증가. 자, 그럼 i가 0일 때 max는 일단 0이죠. 자, 0하고 데이터의 0번째니까 5죠. 조건이 맞네요. 그럼 max에다가 5를 넣어요. 그럼 여기가 5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 증가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5하고 2를 비교하네요. 조건 안 맞죠? 패스.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 7이네요. 자, 그러면 5하고 7을 비교하죠. 조건 맞네요. 그럼 max에다가 얼마를 넣어요? 7을 넣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7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i가 또 1 증가해요. 9네요. 자, 7하고 9를 비교해요. 9가 더 크죠? 그럼 max에다가 9를 넣어요. 그럼 얘가 9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2를 갖고 가요. 9하고 2를 비교해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죠? 조건 거짓이니까 if는 패스하겠죠.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최종적으로 맥스 값은 얼마다? 9다. 이거를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이 과정을 한번 이해를 도와보려고 출력을 한 게 이 출력문들인데, 이 출력문이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실습할 때 출력문 없이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간 결과가 이 출력문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과정이 나와요. 맥스가 0일 때 데이터 0.5다. 그러면은 이제 이 5를 맥스에 넣어요. 맥스에 5를 복사. 맥스가 5고 2. 패스. 5, 7. 네, 그만 얘기해도 되죠? 자, 아까 잠깐 그 밖에서 흡연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냈냐 얘기하는데, 이제 기초 문제를 내드리면은 기초 내용을 이제 연습한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훅 올라가고 좀 많이 어려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고칠게요. 자, 파일 이름은 array min.java로 하시면 돼요.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시되 딱 생각했을 때 그럼 요거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떠올리시면은 일단 반쯤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하나를 더 고쳐야 돼요. 그게 어딘지를 찾아보세요. 자, 일단 요거 실습은 한 10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자, 지금이 11시 45분인데요 12시 15분까지 실습하고 연습 문제 하시고요. 12시 15분에 이거 풀이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
자,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 ex02 arraymax.java. 자, 일단은 문제를 재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게 바꾸는 게 문제였죠. 자, 하나 복사를 파일을 하고요. 네. array mini라고 클래스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은 맥스에다 넣어라. 그 조건이 이거였죠. 최소값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 때 복사해야겠어요? 작을 때 비교해야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 조건을 작다로 뒤집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고 나면은 과연 값을 찾는지 봅시다. 못 찾아요. 자, 출력되는 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라고 해야겠죠. 자, 왜 못 찾냐면은, 자, 5하고 0을 비교했을 때 5가 더 작으면 이라고 비교 조건을 건 건데, 일단 맥스를 0이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이 중에 뭘 비교해도 맥스가 더 작죠, 지금 이 변수가. 변수 이름을 민으로 바꿉시다. 자, 그러니까 얘를 바꾸려면 일단은 이 민이 최소한 얘네들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민에 있는 값이 이 원소들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많이 처음에 접근하신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9를 넣어보자 라고 해서 여기 9라고 바꾸신 거예요. 제일 많이 접근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 자체는 잘 풀려요. 최소값 2 찾네요. 자, 그럼 이 배열의 원소에다가 제가 1씩 다 올려볼게요. 그러면 또 못 찾아요. 그쵸? 최소값 계속 9라고 나오죠. 민이 하나도 안 바뀌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얘가 최소한 여기에 있는 값들보다는 뭔가 큰 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돼요. 그럼 아까 제가 했던 말, 여기를 고쳤더니 지금 여기를 또 고치고 있죠. 한 곳을 수정해서 다른 곳을 또 수정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실무 들어가면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불러요.
군데를 고쳤더니 다른 에러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거죠. 이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하는 게 그 실무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뭔가 고정된 값을 박아 놓으면은 배열의 원소가 바뀔 때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배열만 바뀌었을 때 나머지 코드들이 알아서 동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결국은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요.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이 중에 하나면 돼요.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민에 저장되는 거는 이 중에 하나면 된다고요. 아까 여기 9를 저장하셨던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에서 했을 거예요. 이 중에 찾는 거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걸 넣으면은 여기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작은 게 저장되겠지 라고 유추하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떤 걸 넣느냐? 19가 제일 크니까 여기다 데이터에 세 번째를 넣는다? 만약에 여기가 115가 되면 여기 또 고쳐요? 0이라고? 여기서 힌트는 배열의 탐색 규칙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풀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는 첫 번째 거를 갖다 놔도 혹은 마지막 거를 갖다 놔도 지가 알아서 처음부터 다 하나씩 훑어가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첫 번째 거를 넣어도 결과는 잘 찾고요. 가장 마지막 거를 넣어도 결과 찾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배열 원소가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럼 또 고쳐야 되죠. 그럼 사이드 이펙트가 안 나게 하려면 0이라고 넣던지 아니면 데이터의 랭스라고 하면은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인덱스는 항상 배열의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랭스 빼기 1이라고 넣던지 아무거나 때려박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편해요 0이 편해요? 한 글자 치는 게 더 편하지 그쵸? 그래서 0번째 걸 넣으시면 돼요. 최대값을 찾을 때는 물론 이거는 모든 배열의 원소가 양의 정수라는 전제가 붙어야만 가능한 건데 최대값을 찾을 때는 그냥 0이라고 때려박으면 알아서 찾습니다. 근데 최소값을 찾을 때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조건들 때문에 배열의 첫 번째 항목을 갖다 넣어야 돼요. 최대값을 찾을 때는 0을 넣고 최소값을 찾을 때는 0번째를 넣고 0이라는 값을 넣는 것과 0번째. 자, 조건이 두 개네요. 둘 중에 뭐가 더 범용적일까요? 아까 최소값 찾을 때 0이라고 넣었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일단 얘는 범용적인 건 아니죠. 자, 최대값을 찾을 때 이걸 갖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대값. 자, 최대값을 찾을 때 0 대신에 데이터의 0번째를 갖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차피 얘네들끼리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갖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최대값도 한 번 더 개선을 해보면 데이터의 0번째 최소값도 데이터의 0번째 그러면 최소값 12 최대값 9 잘 찾아요. 자, 여기서
일단 문제 의도는 여기까지 유추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교를 하는 게 생겨요. 잘 보세요. 민의 기본값이 뭐예요? 15죠. 0번째 거를 갖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반복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예 0번째부터 시작하죠. 그럼 이 첫째 조건은 뭐가 돼요? 15가 15보다 크다.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게 되잖아요, 처음에. 지금 이 반복문대로면.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 중복되는 비교를 안 하려면 이 포문은 이 포문의 초기값이 1부터 가져오면 돼요. 그럼 0번째와 0번째를 비교하는 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복문을 조절하는 기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반복을 한 번씩 덜 하니까 컴퓨터한테 삽질을 한 번 덜 시킬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해답인데, 강사님 이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이걸 유출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풀 거 기대 안 하고 문제 낸 거라고.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그 무방비 상태에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랑 내가 그래도 내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본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랑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깊이가 달라요.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내는 거지 문제 풀 거라는 거 기대 안 해요. 물론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앞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조금 위화감이 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 이제 저랑 이달 말쯤부터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전공보포 3월 중순을 안 넘어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조금 지나가면은 전공하신 분들도 처음 보는 거 마찬가지야.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강점인 거는 이분들은 이거 학교에서 다 배워온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 녹화해 주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밤잠 조금 줄이고 약속 한 번 덜 잡으면 돼요. 자, 이런 거를 만나면 일단 배열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배열의 내용이 뭐가 됐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0번째 원소를 갖다 넣어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0번째 거 이미 썼으니까 반복은 1번째 거부터 해도 돼요. 물론 여기 0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적의 효율을 위해서는 1부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긴 해요. 세 번째, 자 여기가 이거냐를 구별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코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는 게 잘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들을 빨리 익히시려면 솔직히 외워야 돼요. 자, 물론 이제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 수능 공부하시면서 이제 수학 푸셨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수학 문제 풀 때 처음에 선생님들이 다짜고짜 문제부터 그냥 다짜 내고서 풀어주나요? 아니면 문제 유형을 알려주나요?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바뀌는 것들에 적응을 하죠. 코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수학을 저는
반 우스갯소리로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이것도 문제 유형을 외우시면 돼요. 코딩도요. 자,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푸는 거는 어려워서 못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을 분석해 드렸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거는 어려워서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외워서 못 푸는 거예요? 자, 못 외워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못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각자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착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저도 외우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문제 외우는데 물론 이거 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들 다 외우는데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외울 수 있죠? 나는 직장 다니면서 외운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올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 마음가짐을 그렇게 잡으시면 조금 날 거예요. 자, 33분이네요. 조금 끊었다 갑시다. 12시 45분에 만날게요. 다음 교시는 조금 타이트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따 봐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패턴입니다. 자, 배열의 순서를 뒤집을 거예요. 자, 위에 풀이는 조금 이따 점검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1, 5, 2, 4, 3. 이거를 이제 어떤 처리를 거쳐서 3, 4, 2, 5, 1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를 뒤집으려면 얘하고 얘를 바꿔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바꿔요. 가운데 거는 건드릴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놔두면 돼요. 자, 원소가 5개일 때 반복을 몇 번 했어요, 지금? 한 번, 2번 했죠? 2번. 자, 원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칩시다. 1, 5, 2, 4, 3, 6. 그럼 한 번, 2번, 3번 했어요. 자, 6개일 때는 3회 했죠. 자, 이것만 놓고 보면 6 나누기 2 하면은 3. 딱 떨어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얘도 그냥 2로 나누면 돼요. 5 나누기 2는 얼마예요? 프로그램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 결과는 항상 뭐다? 정수죠. 자바에서는 정수끼리의 연산은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결과 얼마예요? 2죠. 인트 변수와 인트 변수를 나눴는데 결과가 플루트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5 나누기 2는 2.5가 아니에요. 2예요. 가운데 있는 게 0.5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놔둬야 되는데 나누면 그냥 알아서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열의 길이를 단순히 2로 나누기만 하면 내가 몇 번 반복할지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i가 0일 때는
맨 마지막 거 5랑 바꾸죠. 1일 때 4랑 바꾸죠. 3일 때 2일 때 3이랑 바꾸죠. 여기서 0일 때 0, 1, 2, 3, 4 4랑 바꾸죠. 1일 때 3이랑 바꾸죠. 우리는 0 반복을 두 번만 하니까 0하고 1, 여기서도 반만 하니까 0, 1, 2까지밖에 i 값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i가 0일 때 맞바꿀 반대편 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가져와야 돼요. 여기서도 0일 때 반대쪽 원소를 계산해서 가져와야 돼요. 자, 길이가 6일 때 0일 때 5를 가져오고 1일 때 4를 가져오고 2일 때 3을 가져와요. 자, 길이가 5일 때는 0일 때 4를 가져오고 1일 때 3을 가져와요. 자, 다 나열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자, 6하고 0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결과값이 5가 나올까요? 6하고 1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결과값이 4가 나올까요? 6하고 2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결과값이 3이 나올까요? 5하고 0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4가 나올까요? 5하고 1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3이 나올까요? 빼고 1 또 빼주면 돼요. 답을 들으면 별거 아니죠? 여기도 5 빼기 0 한 다음에 빼기 1, 5 빼기 1 한 다음에 빼기 1. 자, 여기 들어가는 게 지금 반복문에 들어가는 요 i 값을 지금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랭스 빼기 i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이게 반대쪽 원소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코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인섭님. 예, 맞네요. 자, 그 얘기를 위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반복 횟수를 구해야 되는데 원소가 5개일 경우 2번 반복하면 돼요. 5 나누기 2를 연산하면은 나머지는 버리게 되니까 2가 되고요. 원소가 6개일 때는 3번 반복하니까 6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즉 배열 길이 나누기 2를 구하는 게 반복을 몇 번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는 0부터 i는 배열 이름이 데이터일 때 데이터.점 랭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얘를 2로 나눠서 반복하면 된다. 그 다음에 i번째 원소와 맞교환하기 위한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는 배열 길이 빼기 1 빼기 1 배열 길이 빼기 i 빼기 1 이런 식의 공식을 만나는 일이 상당히 자주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그동안 고마웠다 다시 만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정석책을 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끝까지 안 풀었거든요. 근데 회사 딱 들어가고 실무 3년차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정석을 다시 사서 풀었어요. 그때 끝까지 풀었어요.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학 제일 기초 배우는 게 뭐죠? 저는 공통수학이라고 배웠는데 과목 이름이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기본 정석만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교과 과정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수학이에요. 그 다음부터까지는 안 나와요. 웬만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존감이고 뭐고 이제 자존심의 문제로 바뀌어요. 중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건 괜찮은데 답을 알려드렸을 때 그때부터 기억을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존심 문제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몇몇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사실 프로그래밍의 본질이에요. 대체로 이제 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당장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만 알려주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결과물이 굉장히 화려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막 차원이 틀린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학교에서는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초반에 전공자들이 좀 강세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좀 익숙해진 상태로 졸업을 해요. 보통 이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공사를 닦는 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머리를 깨워놔야 돼요. 기초공사가 잘 되면은 그 이후에는 되게 금방 쌓을 수 있어요. 자, 이야기한 거를 놓고서 이제 반복문을 세워봅시다. i는 0부터 반복의 횟수는 배열 길이 나누기 2. 절반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를 구하는 방법은 길이에서 i를 빼고 1을 한 번 더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i번째랑 k번째를 맞바꾸면 된다고요. 자, a가 1이고 b가 2일 때 이 두 개를 맞바꾸는 처리, 이거를 이제 수합 처리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를 직접적으로 맞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등장시켜야 돼요. c라고 하는 변수를 등장시킵시다. 자, 첫 번째 a의 값을 c에다 넣습니다. 그럼 1번을 거쳐가면은 a는 1, b는 2, c는 얼마? 1이죠. a의 값을 c에다 넣으니까. 두 번째 b의 값을 a에 넣습니다. 그럼 a는 얼마예요? 2, b는 2, c는 얼마? 1. 자, 마지막 c의 값을 b에다 넣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거치면 a는 2, b가 얼마? c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b에다 넣었어요. c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b에다 넣었어요. 1이죠? c는 1. 자, 이제 c 버려요. a랑 b만 놓고 봅시다. 우리가 알려던 건 a랑 b를 바꾸는 거였으니까. 바뀌었죠? 이걸 수합 처리라고 해요. 값을 맞바꾸는 처리예요. 이것도 이런 것도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c라고 하는 변수가 임시 용도로 쓰인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임시라고 하는 용도의 영어 단어가 템포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 스펠링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영어 못한다 그랬어요. 그 자바 원 때 여기 맨 앞에 앉았던 친구가 외국에서 학교 다니던 친구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쫄았는데. 자바 원에서 제가 용어 얘기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유난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자바 원 때 그 맨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설명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일부러 영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전체 스펠링이 이건데,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변수를 만들 때는 이상한 약자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템프 혹은 tmp.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임시 변수예요. 내가 결과값을 만들어낼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값들이 템프나 tmp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해요. 근데 이것도 상관없고 그냥 a라고 하건 x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름 짓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맞바꾸면은 a가 데이터에 우리가 하려는 거는 i번째와 k번째를 바꾸는 거였으니까 i 역할하는 거고,
B가 데이터의 K번째 역할을 하는 거고요. C는 TMP라고 만들면, 자, A를 C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데이터의 I번째를 TMP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B를 A에 넣으라고 그랬죠? 데이터의 K를 데이터의 A에 넣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C를 B에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시변수 TMP를 데이터의 K에다 넣으면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 궁극적으로 I번째와 K번째가 바뀝니다. 자, 바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데이터의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I번째를 쪼로록 출력합니다. 그러면 3, 4, 2, 5, 1 결과가 바뀌어 있어요. 자, 제가 혹시 더 여쭤보는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 낮에 수업한 거랑 혹시 겹치나요 지금? 겹치면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안 겹쳐요? 아,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배열 정렬하기입니다. 보통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까지는 다달달 외워갖고 나와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 단골 문제거든. 자, 이걸 제가 쭉 이제 그 과정을 다 그린 거예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한 페이지 그리는 솔직히 되게 오래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저는 이거를 연습장에 그려가면서 다시 할게요. 자, 배열이 3, 1, 5, 4, 2예요. 3, 1, 5, 4, 2. 이걸 가지고 어떤 처리를 거쳤을 때 1, 2, 3, 4, 5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자리랑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요. 3이랑 1을 비교해요. 그러면 순서대로 맞추는 거니까 값이 1이 더 작죠. 그러면 맞바꾸는 거예요. 3하고 1을 비교해서 1이 더 작으니까 맞바꿔요. 1, 3, 5, 4, 2가 되죠.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앞에 있던 3이 지금 두 번째 자리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3이라는 값에 집중을 한 거죠. 자, 배열을 정렬할 때는 값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칸, 즉 인덱스가 0인 원소에 저장될 값을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하고 3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3을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인덱스가 0인 요 자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첫 번째 거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랑 또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또 옆에 거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의 값을 1로 확정합니다. 자, 1, 3, 5, 4, 2가 됐죠. 첫 번째 자리 값을 확정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자리의 값을 확정할 차례예요. 두 번째 거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자, 3하고 5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패스. 3하고 4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패스. 3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바꿔요. 1, 2, 5, 4, 3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의 값을 2로 확정 짓습니다. 1, 2, 5, 4, 3을 놓고 이제
세 번째 자리 값을 확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과 비교해요. 자, 5와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1, 2, 4, 5, 3. 자, 계속 세 번째 자리에 집중해야 돼요. 4하고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바꿔요. 1, 2, 3, 5, 4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이 값의 내용을 3으로 확정해요. 자, 1, 2, 3, 5, 4가 됩니다. 이제 얘하고 나머지를 비교해요. 자, 5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1, 2, 3, 4, 5. 자, 이렇게 해서 4로 확정해요. 나머지는 비교할 대상이 있나요? 없죠? 끝났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전체 과정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느냐? 자, 맨 앞에 거부터 끝에 거 건드렸네요, 지금?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까지 확정했는데, 마지막 거는 제가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은 for int i는 0부터 i가 배열 이름이 데이터라고 칩시다. 데이터 length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다 가죠. 근데 마지막 거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어떻게 뭘 추가해야 돼? 그쵸, 빼기 1을 추가해야죠. i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 내가 훑어보겠다 라는 명령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볼 때 옆에 거부터 끝까지 보라 그랬죠. 두 번째 거 볼 때 옆에 거부터 끝까지 보라 그랬죠. 얘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얘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자, 그러니까 i가 0일 때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를 봐야 되니까 반복을 한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for int 반복문이 중첩될 때 이 변수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j는 i 다음 거부터 가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자, i가 0일 때는 1이야. i가 1일 때는 2부터 가죠. i가 3일 때는 i가 0일 때는 1부터 가고, i가 1일 때는 2부터 가고, 3일 때는 4부터 가고. 미안해요. 2인데 자꾸 3이라고 하네, 여기. 자, 3일 때는 4부터 가고. i가 0, 1, 2, 3이 되는 동안 j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옆에 거부터잖아요. i 플러스 1부터. i 다음 거부터. 그리고 j는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데이터 length까지. j 플러스. 자, 이게 나머지 것들을 훑어보는 반복 수식이 돼요. 이제 여기서 i번째와 j번째를 맞바꾸는 아까와 동일한 수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i번째 게 j번째보다 작을 때만. 자, 그래서 얘도요, 이거 여기 그리고 이 안에서 if문, 요거를 이제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코드 봅시다. 자, 여기 설명한 게 지금 그 과정이에요. 자, i의 변화량은 0부터 배열의 길이 빼기 1까지 가라고 하면은 끝까지 훑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거를 빼고 했으니까 다 빼기 2가 가야 돼요. 그래서 반복 수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배열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반복은 길이 빼기 1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랭스 빼기 1보다 작다니까 결국은 빼기 2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J는 그 다음 거부터 배열 길이 빼기 1까지. 이 두 조건을 사용해서 중첩 반복문을 구성을 합니다. 자, 부모 반복문의 역할은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정하는 거고요. 마지막 원소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준이치 i는 0부터 배열 길이 빼기 1 전까지만 증가한다. 자식 반복문은 기준이치와 비교할 값들을 결정하는데, 기준이치 다음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J는 i 플러스 1부터 배열 길이 전까지 반복한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제 정리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코딩 공부할 때마다 매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제 코드로 풀어봅시다. 자, i는 0부터요. 여기부터 마지막 거 빼고 반복해야 되니까 길이 빼기 1까지. j는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 가야 되니까 i 플러스 1부터 데이터.점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i번째와 j번째를 크게 비교합니다. i번째가 더 크다면 수압 처리를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값을 찾아본 건데, 여기서 만약 지금 이거는 순차 정렬이죠. 3, 2, 4, 5, 1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을 때 순서대로 정렬한다. 혹은 5, 4, 3, 2, 1 역순으로 정렬한다. 배열을 세로로 적은 거예요. 좀 용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는 건데, 항상 이 방향으로 가요. 정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면서 값이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오름차순이고요.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순차정렬, 내림차순은 역순정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내림차순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바꾸면 내림차순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해서 이거,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이거, 그리고 요거. 요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 유형이 되는 거죠.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꾸 공식이라고 하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프로그램에 공식이 어딨어.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수학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공식입니다.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거기에 어떤 값들을 대입하면 결과가 나온다 해서 어렸을 때 열심히 외우잖아요. 자, 이게 수학 공식의 정의예요. 동의하세요? 알고리즘의 정의입니다. 수학과 컴퓨터와 뭐 이런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추천하기 위한 정해진 일련의 절차예요. 다 사전에 정해진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이 초반에 강점을 보이는 게, 사실 전공하신 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절대 실무 기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학원 나와서 배우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똑같아.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근데 초반에 그분들이 강점을 보이는 게 학교에서 4년 동안 이것만 배워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인지도 모르고서 이걸 훈련받아와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학교로 치면은 4학년 학부들 중에 이제 4학년 때 보통 배워요. 제대로 배울 때. 그 전에는 알고리즘이란 용어를 안 쓰고 은근슬쩍 이제 수업 시간에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단원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환이라는 거는 반복문을 쓰는 걸 얘기하고요. 탐색은 배열의 원소를 탐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공식을 4년 동안 달달달달 외워갖고 졸업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 컴퓨터 배우는 분들이 학교에서 배워갖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첫 달에 못 이기지, 그 사람들을. 근데 학원 수업이 이 부분에 되게 약해요.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 목표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 학원들이 이런 거를 배제하고 당장 실무에 쓸 수 있는 기술, 이거 외워서 여기 여기만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회사들이 안 되겠는 거야. 뽑아놓고 났더니 일이 조금만 응용되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학원 출신 개발자들을 걸러내겠다고 요즘 하는 게 코딩 테스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클래스, 객체지야, 따지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는 과정에서 클래스, 객체는 이해 안 가는 거 내가 싹 이해시켜 줄 자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냥 배열 띡 던져주고, 자, 정렬하세요 하고 넘어가요. 이 코드, 이런 비슷한 거 놓고, 자, 정렬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설명을 이거 그때 가서 안 한다고요. 뒷부분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되게 공들여 놓으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제가 수업할 때 보면은 항상 되게 고난이도 기술은 다들 금방 적응해. 근데 진짜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거는 이런 기본기에서 판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종강한 반. 아, 이거는 조금 싫어할 소식이긴 한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과목 끝날 때마다 시험 볼 겁니다. 이 문제는 아니었고, 이거였나? 이것도 아니었고, 아, 이거. 자, 문제 내용은요, 나중에 가면 이제 카카오랑 다음 검색 결과 연동하는 뭐 그런 것도 해요. 이것만 들어보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카카오랑 연동해서 이 키워드로 시작하는 책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결과는 실제 다음에 나오는 검색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왜냐면 걔네 데이터를 연동하는 거니까. 그럼 정작 시험을 내면은 이거 연동하는 거는 다들 풀어. 근데 딱 요거 하나 넣었더니 이걸 못 풀어요, 다들. 이런 거 기능 많이 보죠.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공부한 걸 등한시해 갖고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한 3, 4개월 지나면. 6개월짜리 과정 하면은 첫 달에는 어떻게 적응을 하는데 2, 3개월 지나면 앞에 거 다 잊어먹으니까 결국은 이런 거 구현 못해서 재시험 후두둑 나와요. 이 친구 봐, 재시험 0점이잖아. 항상 막바지에 1%를 결정짓는 거는 기본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초반에 되게 많이 공들이는 게 앞부분을 많이 공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학생들 시험 본 거고, 나중에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 이제 개인별로 성적표 드릴 거예요. 개인별로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어느 쪽에 더, 여기는 과목 시험 본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낮에 저랑 공부하시는 분한 너댓 과목밖에 안 볼 거예요. 과목이 안 많잖아. 이렇게 각 점수 내서 이제 어느 부분에 좀 더 적성이 좀 높다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하면 될 거다. 혹은 원하는 게 이쪽 분야인데 이쪽이 좀 낮으니까 이쪽을 좀 더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평가해서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벌써 10년 넘게 해왔고. 이거는 이 학원 방침은 아니에요. 그냥 제 방침이에요. 어느 학원을 가도 이건 해왔어요. 그래서 비전공 학생이 이제 6개월 공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 자기 이만큼 배워서 프로젝트 이런 뭐 어떤 거 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 취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기획이나 뭐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기획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기성 사이트 베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클론 코딩 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물론 안에 기능은, 안에 코드는 안 보여주죠. 연세대가 그걸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돌아가는 거를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아 어떻게 짜였겠구나라고 유추해서 똑같이 따라 만든 거죠. 왜 유튜브가 로그아웃이 됐지? 아 이게 아니고 크롬이구나. 자 여기 그 채널에서 동영상 검색에서요 발표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세미 프로젝트 조별 발표라는 영상을 하나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수업할 때 이게 이 친구들이 2개월 차 때 제가 세미 프로젝트를 시킨 거거든요. 이 반에 전공자는 3명밖에 없었어요. 30명이었고 그 친구들이 2달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발표한 게 한 5주 정도 돼서 분량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한 2월 말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훈련 진행할지 얼추 감이 오실 거예요. 한 2달 가르쳤더니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다들. 뭐 이런 식으로 발표시킨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저랑 어떻게 공부할지 궁금하실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확실한 건 뭘 생각하건 그것보다 빡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전공 4년 동안 공부하는 거 3, 4개월 만에 때려박아야 되는 거잖아. 안 빡셀 리가 없지.
자, 소리가 좀 길었네요. 보통은 한 10분 전에 끝내주는 게 미덕인데 오버해버렸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내일 문제풀이 계속 합시다. 원래 계획은 뒷부분은 숙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첫날부터 숙제 내면은 욕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고개 끄덕인 건 너무하잖아.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일 풀도록 합시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